네, 제가 휴가를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의 소재 산업, 그러니까 소재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건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뭐 별 문제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노벨상을 25개 정도를 가져고 갔는데요. 그중에서 80%가 기초과학 분야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말은 쉽게 하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을 쉽게 넘을 수 없다. 소재 산업은 쉽게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직시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 최근 물론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어떤 그 우리가 이겼다라는 어떤 도취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D램 기준으로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워낙 적체되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산량을 좀 감소시키겠다. 또 하이닉스도 최근에 생산량을 좀 감소시키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급 제조업체들이 웨이퍼 투입량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소재 공급을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제한한다면 반도체가 좀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소위 세트 메이커들이 재고 확충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고, 뭐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죠.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브라크립톤이라든지 뭐 브라아르곤이라든지 이건 지금도 일본에서 선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건드린 것은 지금까지 해먹던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먹을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EUV 공정과 관련된 소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역사 교과서에 서희라는 분이 나와요. 아주 유능한 외교관으로 나오죠. 거란의 대군을 그냥 세치로 물리쳐버린 외교관. 뭐 그래서 상당히 그 달변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상대방 소송련 대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란의 장수죠. 이 사람은 바보 천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어떤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요. 달구지에 가마솥 달고 뭐 식량도 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려면 말이죠. 비용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와서는 뭐 그렇게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냥 돌아갔으면 모르겠는데 강동육주라고 하는 땅까지도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소송령은 바보 천치 아니냐? 그저 말 좀 잘했다고 말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 정도 그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 소송령과 이 그 서희가 아주 중요한 윈윈의 딜을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서희가 좀 국제 정세에 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바보 천치가 대장군의 위치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정상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낙하산이 아닌 다음에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간 거예요. 뭐 물론 호저처럼 싸움만 잘하는 전문 싸움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아주 유능한 책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말만 잘해서 그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인데요. 당시 송은 거의
꺼져가는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거란은 마구 커가는 그런 그 세력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겁이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고려 시대에 조금 몸집이 작아지긴 했지만 한때 중원을 논하던 고구려의 후손이었어요. 함부로 넘볼 상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송나라하고는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를 치다가 뒤를 공격당하게 되면 이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소손룡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싸울 생각을 했다면 기습을 했어야죠. 국경 근처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싸울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하에 두려고 그랬겠죠. 조정의 끈앞으로 심어두게 되면 우리나라가 뒤로 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다가와서 돌아와서 알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파했던 서인은 그와 담판을 벌였어요. 물론 그때도 우리나라 조정에는 땅 좀 띄워주고 북녘 땅을 좀 띄워주고 화친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쪼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판을 지러 가죠.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송나라 칠 때 절대로 뒤를 안 칠 테니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조로서 강동 6주를 받게 되는데 우리 조정에도 친송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송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소위 신궁의 나라였어요. 달리는 마상에서 활을 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하고 맞붙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만약에 그 소선룡이 잘못된 오판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붙었더라면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받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중원의 꿈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력 손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송나라가 뒤를 치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강동 6주야 고려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거 주고 중원을 논할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가치 있는 거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손룡은 바보천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과거 외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7년이나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장난 아니었죠. 서로 지가 잘났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피를 보게 합니다. 그 이전에 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형제의 예를 지켜준다면 돌아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 말만 하다가 결국 국민들을 피를 보게 했었습니다.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서희의 담판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서희의 담판을 뽑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얕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미국이 일본과 싸우기 전에 2차 대전 직전에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문화 인류학자가 직접 일본에 들어가서 그들을 체험하면서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습잖아요. 아무래도 국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월등하게 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전투를 하기 직전에 일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시작을 했다는 것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일본에 대해서 뭘 지금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베가 그냥 소재 3가지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가 몇 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 정도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상이나 전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조만간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없애기 전에
아무래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에서 한 달에 걸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아베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식의 생각은 어땠었냐면 그거 의견 수렴 해봐봐야 소용이 없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 정도의 반도체 설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좋은 고순도의 어떤 불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소모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봤을 때 어떤 결과를 또 가져왔나요? 일본의 그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그것과 관련된 이익 단체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무려 3만 개나 참여를 했답니다. 3만 개 이상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90%가 대한민국을 그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거든요. 우리식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지금 그 국화와 카레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민족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국가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적어도 누구와 싸움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득이 전투를 선택을 했다면 과연 이 전쟁에서 내가 과연 몇 퍼센트는 이길 확률이 있는지는 좀 따져보고 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칼을 뽑아 들고 오는데 내 모가지는 지금 무쇠로 만들었으니까 껐떡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다가 연락이 깨진 것은 과거 임진왜란 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또 친일파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일본이 우리하고 싸울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선영 장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가 우리나라하고 싸울 의지가 있었다면 국경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야밤에 기습을 했겠죠. 싸울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싸우면 중원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한테 3번의 경고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기습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경고 없이 그냥 바로 기습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첫 번째 경고는 지난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과 관련해서 막 다투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러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우리한테 제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기업과 기업 1대1로 그냥 끝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야무에 지날 뻔했는데 5월 달이었죠. 그러면 그 한일 청구권과 관련해서 그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제3국을 개입시키자. 너하고 나하고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으면 제3국을 개입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똑같이 1대1 기업이 1대1 그 출연을 해서 보상하는 걸로 하자라고 또 묵살을 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이 맞다면 6월 19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수정된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3국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원들을 3명 몽땅 다 임명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다시 그것마저도 묵살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묵살하는 이유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 정부에서 이 징용군과 관련돼서 이미 3억 달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억 달러를 받아서 그걸 강제 징용과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나눠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도 깔고 그거 가지고 중화학공업도 발달시키고 이런 쪽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간 돈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제가 서로 생각이 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민족성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백과 덤을 중시한다면 그들은 규격화된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틈만 나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냐면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약속도 약속인데 현 정부에서 그걸 뒤집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 공격을 한 이유도 거기서 찾아야 되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도 거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그것과 관련된 업계 관련된 인원이 90%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이 통과하면 8월 중순 정도면 우리나라는 백색 리스트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나 됩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SK 머티리얼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WTO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가 없고요. 미국한테 손을 벌려봐야 사실 미국도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친미와 반미가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아주 전통적으로 친미가 90% 정도는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두 나라를 놓고 어느 쪽에 좀 더 정감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존 볼턴이 우리나라 왔었죠.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시에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중재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 볼튼은 두고 보자라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고노타로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지가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수모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지금 기정사실이고요. 또 우리는 굉장히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면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싸움보다는 그들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서희가 당당하게 소선영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한반에 휩쓸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었다면 바깥에서 소속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담판도 결국은 든든한 국방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국민들의 이 분노와 염원을 든든한 배경 삼아서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